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복권 당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번호 하나만 더 맞았으면 100억 원이 당첨되는 거였는데 아쉽게 하나가 틀려서 1000만 원 정도가 당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또 어디에 썼는지까지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일본 복권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 같은 경우는 복권방이라는 표현을 그냥 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찬스 센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 야, 너무 촌스럽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꿈, 뭔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호화로운 생활을 꿈꾼다든지, 막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찬스를 손에 넣는 장소라는 뜻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상당히 잘 지었다. 웃기긴 한데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오프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줄을 서서 사는 경우들도 있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줄 서서 사는 게 좀 상당히 쪽팔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쪽팔려서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안 사고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7년째 일본에 살면서 복권을 취미로 하면서 느낀 일본 복권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액 당첨금이 많다는 거죠. 적게는 한 20억에서 많게는 한 100억, 120억까지 1등 당첨금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가장 큰 특징은 이거죠. 당첨금에 세금이 없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당첨금에 세금이 없는 것이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 당연시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세금 떼는 거 없이 100만 원이 그대로 제 통장에 꽂힌다는 거. 이게 상당히 큰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첨자가 없는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는 1등 당첨금이 두 번까지만 2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당첨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2월을 시켜요. 물론 1등 당첨금에 제한은 있거든요. 로또 세븐 같은 경우는 최대 100억 원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2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 이 부분이 좀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과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미삼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취미로 하는 복권들을 몇 가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유명한 복권이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보 복권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연말에 하면 연말 전보고 발렌타인데이 즈음에 하면 발렌타인 전보고 여름에 하면 썸머 전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적게는 한 3억엔에서 많게는 10억엔까지 당첨 금액이 있어요. 여기 10억엔이라고 써 있긴 한데 실제로는 1등 당첨금은 7억엔이거든요. 근데 왜 10억엔이라고 써 있냐면 최대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복권을 살 때 연속된 번호를 사거든요. 100장 주세요. 연번으로 100장 주세요. 200장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차상 개념이라고 해서 1등 번호에 앞번호, 뒷번호 해가지고 이 번호들에도 당첨금이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1등 같은 경우는 번호를 완전히 맞춘 사람이 7억엔이고 앞번호, 뒷번호일 경우는 1.5억엔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번일 경우에 이게 다 같이 걸릴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10억엔이 1등 3금이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확률로는 2천만 분의 1이죠.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당첨될 확률이 워낙 작긴 하지만 그래도 야 이거 당첨되면 뭐 하지 하는 그런 뭔가 꿈을 꿀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년 시기별로 해서 사기도 합니다. 뭐 10만 원어치 산 적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도 하는데 당첨 확률은 상당히 낮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로또 7이랑 로또 6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합니다. 매주 여긴 2번 추첨을 하고 여기는 한 번씩 추첨을 하다 보니까 로또만 요 두 가지만 해도 일주일에 3번 추첨을 하죠. 한 장 사는데 300엔, 200엔씩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등 당첨금이 최대 10억엔이고요. 로또 6 같은 경우는 2월금이 있을 땐 6억엔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로또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번호를 자기가 뭐 6개, 7개를 맞추면 1등이 되는 뭐 그런 거죠. 이거는 제가 자주는 안 하는데 당첨금이 커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빅그랑 그리고 여기 이제 메가 빅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토토랑 비슷하긴 한데 토토랑 다른 점은 14개의 시합을 뭐 축구 같은 거겠죠. 그런 거를 그냥 컴퓨터가 랜덤으로 결과를 돌려서 그걸 저희가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100% 운이 되겠죠, 여기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게 만약에 걸렸으면 1등 같은 경우는 빅그의 경우는 6억엔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본 그 복권 사상 가장 큰 당첨 금액이라고 하는데 1등 최고 금액이 12억엔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당첨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50억엔씩, 60억엔씩 쌓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당첨 금액이 워낙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그래도 한 300엔씩은 사긴 사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큰 금액 당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복권 당첨됐었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딸내미랑 아내랑 그 이제 어디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좀 쉬면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복권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옆에 아내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딱 눌러봤는데 갑자기 이게 딱 뜨는 거예요, 화면에. 근데 그때 당시 반응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놀랬죠. 근데 제 눈앞에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랑 딸내미가 놀고 있었고, 근데 제가 그때 당첨된 순간 아내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고 바로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왜 찍었냐면 저희가 그 아기 사진을 같이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글 포토 계정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던 아내가 사진을 찍던 그런 것들이 다 이 공유 폴더로 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뭘 먹든 뭐 사진을 항상 찍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얘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뭘 먹고 돌아다니는구나 그 뭐 제가 알리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찍어 놓으면 아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어서 스크린샷을 바로 찍었죠. 약간 놀란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뭔 일 있어?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이제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뗐죠. 그러고 나서 야 아내가 이거 알면 얼마나 놀랄까 싶어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도 얘가 이걸 언제 깜짝 놀랄까 그 반응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두근두근 하면서 야 이 돈 갖다 뭐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하나를 못한 게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왜 사람이 뭔가 그 뭐죠 꿈 같은 걸 봤을 때 이렇게 안경 쓰고 있는 사람 안경 벗고 이렇게 눈 비비고 다시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딱 그 짤이 없어가지고 아마 주라기 공원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그 비슷한 느낌을 있었던 짤이 있어서 그냥 가지고 온 건데 아무튼 그걸 아내 앞에서 언젠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내도 제가 그 행동을 하면 이 새끼 복권 맞았나? 이걸 알 수 있는 서로의 약속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 당시에 까먹고 있어서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그것만. 예. 아내 얘기를 깜빡했는데 아내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걸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난 빨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이걸 안 봐? 그래 싶어가지고 구글 포토 좀 보라고 왜 안 보냐고 요새 바빠가지고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보라고 그 자리에서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뭐야? 그러는 거야. 뭐긴 뭐야? 그랬더니 당첨됐어? 이렇게 자기도 이제 보고도 놀란 거죠. 100만 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당첨됐어. 그랬더니 그 일본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에? 스고이 이런 반응이 온 거죠. 그래서 엄청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둘이서 이제 포옹하면서 야 당첨됐다고. 근데 아쉬웠어. 근데 하나만 더 맞으면 이게 100억이었는데 하나가 틀려서 한 115만 원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아깝다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예요, 솔직히. 항상 5만 원짜리밖에 안 되다가 1,000만 원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크게 뭐 아쉽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때 당시 얘기를 이제 좀 정리를 좀 드리자면 2022년도 7월 29일이었어요. 당첨 발표가 있었던 날이 7월 29일이었죠. 근데 저는 한 8월 달쯤에 이걸 알게 됐어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제가 샀던 건 로또 7 3등이었고요. 제가 랜덤으로 번호를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돌리다가 마음에 드는 거를 그냥 살 수가 있거든요. 시스템상. 그래서 저 반자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번호를 하나하나 다 선택한 건 아니고 랜덤으로 돌리면서 배열이 마음에 드는 걸 제가 고른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당첨 확률이 대략 5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0.0019%. 당시 1등 번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25번 있잖아요. 이 4번이 25번이었으면 100억을 받는 거죠. 아쉽게도 25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 3등이었던 거고요.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1등 당첨 확률이 약 1000만 분의 1이에요. 0.0000971%래요. 3등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는데 5만 분의 1인데 여긴 1000만 분의 1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뭐 언젠가 또 당첨되는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당첨이 됐죠. 그 당첨금을 어디에 썼는지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1,000만 원 정도 당첨되면 어디에 쓸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부터 당첨이 되면 어디에 돈을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하나 항상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당첨금의 10% 정도는 기부를 해야지라고 꼭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자라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는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것들도 잘 못하기도 했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봉사활동 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마음 내는 부분들이 좀 인색해지는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이 당첨되면 꼭 기부를 해야지, 10% 정도는 기부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부를 하려고 했었죠. 제가 기부한 단체는요, 일본에서 기부를 했었고요. 한국 같은 건 국경 없는 뭐 의사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경 없는 의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5만 엔을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나가 이크에카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면 히다리 아저씨 유경회라고 할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딸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데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5만 엔,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단에 5만 엔 해가지고 1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요. 매달 제 그 용돈에서 3천 엔씩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요.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기부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당첨금이 만약에 제가 100억이 당첨이 됐다면 그때도 10억을 다 기부를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미지수죠. 지금 같아서는 그래도 10%는 기부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당연히 갖고 있는데, 또 사람 마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그렇게 되면 또 공유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 선물로 40만 원 정도를 썼어요. 처음에 당첨됐을 때 아내가 이 돈 어떻게 쓸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평소에 못 사는 거, 뭐 시계 같은 거 너 사라, 뭐 롤렉스 같은 거 1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사가지고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그거 사보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계를 안 차요. 있어도 안 차기도 하고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알아보다가 그냥 됐어, 그냥 너나 사 해가지고 아내한테 너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제가 명품을 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돈으로 명품을 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같이 번 돈으로 그 외국 나가든지 아니면 뭐 아울렛 같은 데 간다든지 해서 우리들이 같이 번 돈으로 해서 명품을 산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제 돈으로 명품을 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야, 지금 기회다. 너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사라.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 그래서 아내한테 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되게 주저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네 돈인데 왜 그 자기한테 다 쓰면 어떡하냐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안 사? 너 지금 이 뭐 요번 주 안에 명품이라든지 뭐 사고 싶은 거 안 사면 나 이 돈 다 기부해 버린다라고 으름장을 놨더니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예전부터 좀 그 마음에 두고 있었던 시계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계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 가서 사와. 뭐 사. 바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또 일주일 정도를 또 아내가 이거 사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야 이거 그 막 주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죠. 이번 주말 안에 이거 안 사오면 이 돈 다 기부해 버릴 거야. 또 으름장을 놨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가서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잘 차고 있어요. 어느 브랜드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40만 원 정도 하는 시계였어요. 로또 돼가지고 좋은 선물 해줄 수 있어서 저한테도 좋았고 아내도 기분 좋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가족 여행하는데 10만 원 정도 썼어요. 코로나 아직 영향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진 못했고요. 도쿄 근교에서 1박 2일, 2박 3일 해서 호캉스를 자주 하곤 했었는데, 뭐 돈도 생겼겠다 싶어서 또 한 번 또 갔다 오고 했죠. 예, 그런데 뭐 한 1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제 용돈이랑 새 노트북 사는데 18만 원 정도 썼거든요. 처음에 아내한테 제가 야, 나 이거 그래도 복권 당첨됐는데 특별 용돈 좀 줘. 그래가지고 5만 원만 줘.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걸로 되겠냐고, 더 용돈 더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만 있으면 됐어 해가지고 5만 원만 받았고요. 그리고 그 노트북을 샀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딸내미 그 영상 같은 거 편집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새로 사야겠다 싶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나 노트북도 하나 사고 싶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되게 저렴하게 파는 게 있더라고요. 스펙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솔직히 좀 후회스럽긴 한데, 아무튼 잘 쓰고는 있는데 좀 고화질 영상 같은 거 긴 거 편집을 하다 보면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지금은 좀 후회하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당시 아내도 그러니까 용돈 더 쓰라고, 그리고 뭐 컴퓨터 13만 원짜리 이거 너무 저렴한 거 아니야? 더 비싼 거 좋은 거 사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때 그거 살 걸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무튼 제 용돈과 노트북 사는데 18만 원 정도 썼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0만 원 주고 세탁 건조기를 샀습니다. 세탁과 건조가 한 번에 되는 타입의 제품이고요. 파나소닉 제품을 샀습니다. 재작년에 샀을 때 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세탁 건조기고 이걸 삼으로써 제 인생에서 이 아래에 그 집안일이 없어졌어요. 뭐냐면 세제를 넣고 빨래를 널고 건조된 다음에 또 걷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걸 삼으로써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동으로 세제가 알아서 들어가고 빨래 널 필요 없이 빨래가 끝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바로 건조가 시작돼서 널고 걷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또 애기 키우는 집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세탁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이 세탁기 없을 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또 탁탁 털어서 또 널고 또 다 건조되면 또 다 갖고 와서 개고 막 이러는 것들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걸 사고 나니까 야, 이 미친 짓이었다 내가 진짜. 그러니까 나이 먹고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는 개념이 무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거에 딱 맞는 게 딱 이거였어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는 뭐 기부하는데 한 10만 원 썼고 아내 선물 40만 원 쓰고 가족용 10만 원 그리고 뭐 제 용돈이랑 노트북 사는데 18만 원 쓰고 세탁 건조기 사는데 30만 원 써가지고 한 몇만 원 정도 남거든요. 기타 비용으로. 근데 그건 뭐 그냥 회사 직원들한테 뭐 아이스크림을 쏜다거나 아니 밥을 좀 쌌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식간에 한 1000만 원, 1150만 원 정도를 다 써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근데 아주 가치 있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당첨금을 어디에 사용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복권이 당첨되면 그 사실을 아내나 가족들에게 알리실 건가요?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